어딘가 서울에 숨어있는 밀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살이 40년 차 윤서 씨. 2마리 반려견의 주인이자 꽃집 주인입니다. 주말은 좀 쉬고 싶지만 그날 말고는 시간이 없죠. 일단은 물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또 지칠 테니까 먹을 간식 같은 거 챙겨서 가고요. 휴식을 위한 돗자리 챙기고 이런저런 반려동물 용품까지 다 챙기다 보면 준비하는데 또 1시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공원 주차장. 지금 출발하면 한 44분? 그러면 망원 한성공원 찍어봐. 20분? 30분? 자식 같은 반려견을 생각하면 주말 공원을 피할 수는 없죠. 운전카? 다른 옵션이 없어. 약 300m 앞 풍남교회. 알고도 갑니다. 달아날 곳도 없죠.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오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드디어 진입했습니다. 주차장도 만차 아니야? 그거 봐, 만차잖아 이게. 자리 있어. 아니 만차라고 돼 있는데? 들어가 보지 뭐. 이거는 가는 것 자체가 일이다 보니까 차에 타는 시간과 그런 시간 대비해서 만족감이 많이 떨어지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로가 전쟁이죠. 전쟁 끝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풀잎 예쁘게 폈다. 이쪽 가자. 이쪽이 길이 좋아. 이 친구는 생김새가 좀 독특하게 생겼네. 냄새 맡고. 빨리 먹자. 이거 먹어 빨리. 빨리 먹어. 휴식을 위해 찾아온 공원이지만 슬며시 걱정이 밀려듭니다. 한마디로 서울 도심에 온 가족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몰리는 거 아닐까. 두 번째로는 저렴하게 그 공공적인 휴식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또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글로 몰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들 거야? 이제 들어가서 줘야 될 시간이. 최적 경로로 안내합니다. 최적 경로. 그래도 1시간은 넘겠죠. 졸음도 몰아가면서요. 이거 언제 가냐? 1시간 반? 이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뭐 또 일하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주말마다 차 타면 겪는 일. 공원마다 사람이 이렇게 몰리는 건 다 녹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서울은 공원 용지의 비율로 치면 사실 굉장히 넓은 공원의 비중,
이 굉장히 넓은 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낄 때 공원이 많다는 느낌을 많이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수치로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의 1인당 공원 면적은 16.2제곱미터. 도쿄에 비해서는 4배가량 많고 뉴욕이나 파리에 견주어 봐도 큰 편입니다. 서울이 무작정 혼잡하고 녹지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서울의 녹지 비율은 약 25%에 이릅니다. 세계 어느 도시와도 견줘도 손색이 없는 정도이죠. 런던이 녹지 비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의 녹지라는 것이 이렇게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데 이렇게 산지에 몰려 있어서 그게 이렇게 도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강도 녹지로 보면 그 비율이 한 33%에 이릅니다. 시내 어디에서나 고개만 들면 산이 보입니다. 녹지율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도심에 공터가 생길 때마다 공원부터 세우자고 하죠. 누구도 서울이 푸르른 도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공원이 적다고 느낄까요? 내 주변에 있는 공원을 한번 살펴보죠. 그 많던 공원들이 내 주변으로 오니 급격히 줄어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 간의 불균형이 좀 심한 편입니다. 큰 대규모의 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접근하기가 어렵다거나 근처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연공원이라든가 공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접근성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형 녹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이 크긴 큰데 아주 멀었던 거죠. 주거는 주거, 상업은 상업, 녹지는 녹지.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가가 색칠을 하는 겁니다. 노란색을 여기를 쫙 선을 긋고 도로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노란색을 칠하면서 주거, 분홍색을 칠하면서 상업, 파란색을 칠하면서 학교. 도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한 칸에 한 가지 색깔만 칠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의 조각에 하나의 용도만 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 선을 막 그어놓고 여기에 노란색을 칠해놓고 나는 분홍색에 볼 일이 있는데 분홍색이 여기 있습니다. 걸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사이를 이렇게 띵뛰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좀 섞여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택지개발 사업의 성패는 바로 상업지역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아야 되죠. 그리고 땅이 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택지개발 사업 지역의 가장 중심지에 가장 큰 땅에다가 직접시키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목동의 신시가지도 그렇습니다. 긴 S자의 중심축. 여기에 상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상업 용지가 몰려 있을수록 개발 수익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도시에는 상업지역들이 중앙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길을 따라서. 중앙의 상업시설을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감싸는 모양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만든 신도시들은 아보카도 구조예요. 아보카도는 바깥에 있는 과일과 안에 있는 씨앗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주거지역이 밖에서 에워싸고 있고 중앙에 딱 상업지역만 있는 거예요. 주거와 상업지역이 분리되면
뜀뛰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떠돌아다녀야 하죠. 낮에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주거지로 돌아가면 상업지역은 텅 비게 됩니다. 도시 전체를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학교, 여기는 업무지역 이렇게 뭐 퍼즐이나 이렇게 피자 조각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곳에는 그 용도만, 이곳에는 이 용도만 짓고 개발할 수 있게끔 유도해왔던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는 주거 영역은 주거만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강해지는 거죠. 한 곳에 한 가지 색만 입히기. 색칠놀이의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아파트부터 짓고 보죠. 저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리를 하다가 마늘이 없어요. 그러면 첫째, 옆집에서 빌려오면 제일 좋겠죠. 둘째, 총총총 내려가서 자주 가는 채소 가게에서 마늘만 좀 사오면 될 일입니다. 근데 저는 마늘이 없으면 요리를 포기하죠. 그날은 그냥 라면을 먹습니다. 왜냐면 마늘을 사러 마트를 가야 되거든요. 용도와 용도 사이를 뛰어넘어서 가야 됩니다. 왜냐면 나는 주거지역에 사니까. 이동거리가 길어지니 자동차 없는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반 시설을 정부에서 다 확보하기는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사실 사업 시행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을 하게 되면 주민 공동시설, 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 다 시설이 입지하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도 입지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사회 기반 시설을 닦는 하나의 방법으로 작용이 돼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고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공간들은 뭐 정부나 국가에서 그 공공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집 근처 공원을 단지 안의 공원이 대체하고 있죠. 하나 둘 늘기 시작하더니 아파트는 편의시설까지 찍어내고 있습니다. 벽이 에워싸고 있는 그들만의 아주 작은 도시처럼 돼버렸죠. 정말 매력적이면 그 커뮤니티 시설이랑 조경이 미어 터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정도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그런 걸 반증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 마케팅 요소로는 아주 매력적으로 활용이 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그만큼 풍요롭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